남성 호르몬,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호르몬으로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큰 골격과 넓은 어깨, 중저음의 목소리와 같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신체적 특징들이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남성 호르몬과 근육량은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소수 있기는 하지만 스포츠에서 도핑 약물인 동화 단백 스테로이드가 인체에서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보면 남성 호르몬이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다 근육량을 늘리는 데 유리하도록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운동과 남성 호르몬의 관계, 잘못된 상식,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자손을 번식하도록 하는 생식 활동과 근육의 합성뿐만이 아니라 신경계의 효율, 뼈의 성장, 신진대사율, 글리코겐 보유량, 적혈구 생산 및 미네랄 균형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합니다. 헬창들은 다들 아는 내용으로 근력 운동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은 운동 중에 근육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성 운동을 통해 근육이 손상을 입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근육을 만듭니다. 우리 몸의 기관들은 자주 사용하면 발달하고 운동을 통해 남성 호르몬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자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 인체의 남성 호르몬의 효율성도 증가합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근육량을 늘리는 데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냥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체의 호르몬들의 작용은 반드시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필요합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수용체가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반대로 수치가 낮더라도 수용체가 이를 잘 받아들이면 전자의 경우보다 건강 및 근육 발달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타고난 신체에 따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효율이 좋은 사람, 낮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운동을 통해 남성 호르몬의 생산이 촉진되고 호르몬의 효율도 상승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다거나 수용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어, 굴, 복분자 등등 어떤 음식은 남성의 정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대부분 고열량, 고단백, 고지방 식품이거나 혈관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전자는 남성 호르몬이 지방과 관련된 지질 호르몬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좋은 양질의 재료로 이용되며, 후자는 남성의 발기작용이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많더라도 공장에서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이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없듯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원래 생산되는 양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정력이 증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속설은 현대보다 영양이 부족하던 과거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여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서 효과를 느낀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에 체력이 100%가 아닌 90%의 상태로 생활하다가 보양식 섭취로 인해 일시적으로 100%로 회복되었으니 이걸 먹으니까 원래보다 체력이 10%나 증가했네? 이런 식으로 느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체력이 10% 증가된 게 아니라 모자란 10%가 채워진 겁니다. 후자의 경우는 꾸준하게 하체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나이가 들어서도 남성 호르몬 수치뿐만이 아니라 발기력과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도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는 등등 여러 연구 결과들이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동양인은 백인이나 흑인 같은 서양인보다 남성 호르몬이 적게 분비된다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의학적으로 인종 간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에는 차이가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첫째는 과거 도핑 테스트의 소변 검사에서 검출된 남성 호르몬이 동양인이 가장 적게 나왔다는 연구에서 비롯된 편견, 동아시아인은 유전적으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남성 호르몬이 서양인에 비해 적다고 합니다. 소변 검사가 아닌 혈액 검사에서는 인종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둘째, 평균적으로 동양인에 비해 서양인들이 체격과 근육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근육남과 같은 남성성과 같은 부분이 이성에게 더욱 어필이 되는 매력 요소로 작용하고, 보디빌딩의 역사와 인프라 또한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신체 변화와 2차 성징이 나타내는 청소년기의 신체 활동은 키, 체격 및 기본적인 체력과 근육량에 있어서 큰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여러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학교 교육에서 체육의 중요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던 자료 중에 하나는 청소년기의 성 호르몬이 약 400에서 700배 정도 더 많이 분비된다는 저로서도 믿기 힘든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 식단에서 육류의 비중이 낮았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9.3kg으로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OECD의 평균에는 못 미치는 육류 소비량을 보여주고 그보다 4년 전인 2014년 기준으론 51.3kg으로 OECD 평균인 63.5kg의 80%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자료는 안 찾아보더라도 그보다 낮아졌겠죠.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청소년기 신체활동의 부족과 탄수화물에 치중된 영양 섭취 환경에서 자랐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운동을 하며 자란 서양의 성장 환경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편견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동아시아에 비해 서양은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에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한 건 지금은 어떤지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버 영알람님과 헬창TV님의 해당 영상을 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데 좋을까요? 10RM 이상의 무거운 무게로 저항 운동을 했을 때 남성, 여성 모두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 5회, 10회, 15회 가능한 무게로 저항 운동을 했을 때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 등 저중량 고반복 운동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중량 저반복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남성 호르몬을 더 분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리웨이트인 스쿼트와 머신 웨이트인 레그프레스의 남성 호르몬 분비량을 비교한 논문에서 레그프레스보다 스쿼트가 더 많은 남성 호르몬을 분비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그프레스는 머신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협력근과 코어 근육의 활성도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의 이유로 인해서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는 스쿼트가 보다 더 많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운동 중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서 근육 합성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발달하면서 근육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성분들은 고환, 여성분들은 보신 피질과 난소에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니 평소 해당 기관들의 건강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내 혈중 중성 지방의 수치가 높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가 낮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힘들지만 1편에서 말한 심혈관 건강과 연관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아 및 청소년기 비만이었었던 남성들 중 여성형 유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방세포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의견이 가장 유력합니다. 즉 과도한 지방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은 잠을 잘 자야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서 키도 더 크고 건강하겠죠? 하지만 성인 남성의 경우도 수면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은 평균 나이 24세의 건강한 남성 10명을 3일은 10시간씩, 8일은 5시간씩 자게 하고 많이 잔 기간과 적게 잔 기간 중 마지막 날에 각각 15분과 30분마다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검사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5시간 자서 수면이 부족할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많이 잔 기간보다 10에서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인 덴마크 남부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상태가 좋지 않은 남성들은 수면 장애 수준이 낮은 남성들에 비해 정자수가 25% 더 적었으며 형태가 정상인 정자의 숫자도 1.6% 더 적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글리코겐 저장, 당질 대사, 소염 작용 등의 역할을 하는데 과도하게 분비되면 근육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앞에서 당질 대사에 관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혈당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운동과 같은 신체적 활동으로 소모시키지 않는 것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 스트레스의 원인을 멀리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 또한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평소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은 지방을 원료로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대회나 바디 프로필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이어트 중에도 극단적인 고단백, 저탄수, 저지방의 식단보다는 3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경우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의 눈물이나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액션 영화를 보거나 거울을 보고 포징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이지만 남성 호르몬이 증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도전과 쟁취욕 같은 부분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사실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런 성격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높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함께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남성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왕성한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